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며칠째입니다. 선별 진료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다고 하죠. 네, 약국 등에서 자가 검사 도구를 직접 구입하기도 하는데 품절된 경우가 많아 구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1,681명,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0.64%인 겁니다. 110명 중에 1명 정도라는 건데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치명률이 0.83%였는데 이때와 비교해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처럼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과 중증화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난 만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재생산 지수는 유행 지속 경향을 의미하는 1.36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도 내 한 경찰서 서장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사무실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경찰서장은 앞서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리산 일대에서는 고루쇠 수액 채취가 한창인데요. 그렇지만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채취 시기가 빨라졌고 수량은 줄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봄철에 발생한 전북 지역의 산불은 1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 63개 넓이에 해당하는 45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7일 1,2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416명, 전주 313명, 김제 72명, 정읍 56명, 남원 47명 등입니다. 확진자 재생산 지수는 유행 지속 경향을 의미하는 1.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한 경찰서 서장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무실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7일 A 총경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총경은 앞서 가족의 양성 판정을 받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서 서장실 등 일부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서 내에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주 교도소 교도관과 재소자가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 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8일까지 전주 교도소 내 확진자는 23명입니다. 교도관 4명, 재소자 19명입니다. 한 교도관이 지난달 27일 교도소 내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재 확진된 교도관은 재택치료, 재소자는 1인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4일이 입춘이었는데요. 이다솜 아나운서는 봄의 전령사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저는 매화나 복수초 같은 이런 꽃들이 떠오르는데요. 전북 남원 지역은 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지리산 기슭의 고루쇠 나무들 때문인데요. 요즘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루쇠 수액 채취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김남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뱀사골 일대입니다. 해발 600m 고지대에 7만여 그루의 고로쇠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지름 20cm 이상의 고로쇠 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고 관을 꽂으면 맑고 투명한 수액이 한두 방울씩 맺힙니다. 이처럼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연결해 놓으면 3일에서 5일 사이에 고로쇠물이 한가득 모아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채취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뼈의 이로운 물이라는 뜻에서 골리수라고도 불리는 고로쇠물. 매년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수액 생산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 평소보다 2주가량 채취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수록 고로쇠 수액량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강수량까지 적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리산 이 뱀사골 고르쇠물은 해발 600에서 700 사이에 자생한 자연생 고르쇠나무에서 받은 고르쇠물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고르쇠물 중에 맛이 좋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채취량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리터 기준 고르쇠 수액 한 말의 가격은 5만 원 수준입니다. 평년 대비 생산량이 30%가량 줄었지만 택배비 부담은 오히려 늘면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르쇠물 홍보와 판매 창구였던 각종 약수제와 축제들도 코로나19 탓에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비록 소득은 줄었지만 올 한 해 모두의 안녕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리산 곳에서는 해발도 높고 청정 지역이라서 딴 지역보다는 황도 좋고 당도도 좋고 그래서 지리산 고르쇠를 많이 마셔서 모든 병들이 싹 다 코로나고 이제 이런 병들이 싹 다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 건강에 이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담백한 맛으로 인정받아온 남원 지리산 자락의 고로쇠 수액. 이상 기온 영향으로 채취량까지 줄면서 농민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10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봄철에 발생한 전북 지역 산불은 1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봄철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축구장 63개 넓이에 해당하는 45헥타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38건, 논밭두렁 소각이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제시가 분석한 이달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제 인구는 8만 933명으로 전달에 비해 20명 늘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달 전출자 수보다 전입자 수가 큰 비율을 차지했다며 74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 13살에서 17살 인구는 전달 대비 2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은 신풍동과 검산동 일대 신축 아파트 공급과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김제시는 분석했습니다. 정읍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난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의 규제로 해소 우수 사례로 뽑힌 정읍시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평가는 전국 5개 자치단체만을 선정한 것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유일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3,760여 명이며 사무처 직원은 5,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 대상에 조상중 정읍시 의장이 선정됐습니다. 정읍시 의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해 전문 민원 담당관제를 도입해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조 의장은 앞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대선을 한 달 남겨두고 전북을 비롯한 호남 지역 민심에 이상기류가 흐르면서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도당 등 지역위원장들은 대선 승리의 해법으로 전북에서 대선 투표율 80%, 이재명 후보 지지율 90% 등 이른바 8090에서 찾고 있지만 지금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8090 실현 여부에 따라 호남에서 50만 표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전략 부재와 행동보다는 말만 앞세우는 허세가 대선을 망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민주당 전북도당의 대선 행보와 전략도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의 비판에서 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전북도당은 지역 대선 승리를 위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비롯해
2030 세대를 겨냥한 각종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또 선대위 발대식과 대선 특보단 임명식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사를 열고 3구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정치권 내 상당수 인사들은 도당의 이런 대선 행보를 두고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북은 민주당 텃밭인 만큼 3구 대선에서 절대적 승리를 얻으려면 바람이 아닌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에 김옥철 개발사업처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옥철 상임이사는 부안 출신으로 삼성물산과 하나건설을 거쳐 새만금 개발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이어 공사 신재생에너지처장과 안전기술처장, 개발사업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부안군이 오는 6월 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로 자진 신고 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청정 지하수 보존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등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